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만에 다시 5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심하기엔 이르죠.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과 지인 또 직장 등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전국적인 확산 추세가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동훈 내과 전문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또 백신 접종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날보다는 이제 신규 확진자 수가 130여 명 정도 줄었습니다. 주말이라 건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도 없지 않아 있겠는데요.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엔 여전히 이른 상황인 거죠. 예, 미세하긴 하지만 4월 한 23일, 24일 때 정도로 한 800명 정도로 정점을 이뤘던 것 같고요. 예. 약간씩은 이제 감소하는 추세로 접어든 것 같긴 합니다. 방역 당국도 아마 그 점을 강조했던 것 같고요. 예. 되게 호흡기 질환이 봄 유행이 한 4월 말 정도에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감소하는 추세인데 대개는 이제 지금 낮 기온이 상당히 올라갔고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이 낮에는 창문을 좀 열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적으로. 그런 창문을 열게 되면 이제 그 환기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코로나19에 취약한 그 환경 중에 하나죠. 밀폐된 공간. 그것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야외 활동을 많이 하게 되니까 아마 밀접 접촉과 밀집된 것도 많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이런 환경적 요소 때문에 되게 호흡기 질환들이 이제 봄, 여름을 지나가면 조금씩 줄어드는 현상이 보여집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확진자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단순하게 적용하기 좀 어렵고요. 생각보다 그 확진자 감소 축이 그렇게 크진 않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장시간 지속된 그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피해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이제 수도권 지역도 확진자가 꽤 많지만 지금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울산 지역에서도 꽤 많은 확진자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영국 변이가 좀 주를 이루고 있다 알려져 있는데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또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불경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제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모르는 이 환자 비율이 30%에 지금 육박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내 추가 확산 가능성이 굉장히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확진자를 보시면은 큰 규모의 확진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되게 이제 작은 규모가 여러 개 이제 모여 있는 형상이고요. 대부분 전파 경로도 보면 지인분들이 많습니다. 소규모 모임이라든지 식사 모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파되는데 전파 경로를 알지 못하는 비율이 지금 최근 2주간에도 28.5%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알지 못하는 공간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많이 있다는 뜻이고요. 그만큼 우리가 주의가 더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역 당국도 적극적인 선제 검사를 계속해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환자분이 올 때마다 적극적으로 검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발열을 계속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은 열은 이제 코로나19의 전형적인 증상은 아닙니다. 대부분 무증상도 많으시고 가볍게 몸살 증상, 최근에도 몸살만 있으셔서도 코로나19 검사를 권유해 본 결과 양성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제 몸이 불편하실 경우에는 지금 선별주에서 가면 무료로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확인 차원에서 배제 진단,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아니라는 걸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네. 발열뿐만 아니라 가벼운 몸살 증상이라도 먼저 선제적으로 좀 검사를 받는 걸 권유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앞서 잠시 그래픽에서도 지금 나왔습니다만 기존 확진자와 접촉했을 때 감염된 사례가 지금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날씨 점점 따뜻해지고 5월 가정의 달이라 가족 간, 지인 간 모임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에다가 거리두기 연장까지 계속 지금 이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방역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 전문가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이제 그 기본을 충실히 하자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방역 대책을 강화시킨다고 한들 우리 국민들이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이미 장기간의 그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로감이 상당한 상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방금 말씀드렸듯이 몸이 좀 불편하시면 빨리 검사하시는 거 그리고 몸이 아프시면은 모임이나 이런 장소에 참석하지 않는 게 제1 원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마스크죠. 마스크만 잘 착용한다 해도 백신과 거의 대등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다 경험해봤던 경험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만 잘 착용하시면 되는데 되게 최근에 지인 모임, 특히 우리 5월 가정의 달 때 부모님과도 모임도 있었고 이제 조금 석가탄실도 있습니다. 이런 모임 때 식사를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럼 식사 때 아무래도 정겨운 대화를 많이 나누시게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부탁은 식사 때
식사만 하시고 네. 대화는 좀 장소를 이동해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우리가 대화를 하시면서 식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도 길어지고 비말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튈 수가 있기 때문에 식사에만 집중하고 식사 시간을 좀 줄여서 네. 바로 이석을 하셔가지고 마스크를 착용해서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대화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방역 위생이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교회에서 또 집단 감염이 터졌습니다. 서울 은평구와 서대문 교회에서 무더기 감염자가 나왔어요. 대부분의 종교단체에서는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따라주고 계신데 이렇게 일부에서 이렇게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단 말이죠. 오늘 또 일요일이라 교회 사찰 많이들 종교 활동을 하실 텐데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네,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 대부분 교회는 잘 지키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서도 역시 그 은평구 교회랑 두 교회 사례가 비슷한 사례 같아요. 좀 몸이 안 좋으셨는데 예배에 참석했다. 일단 네. 몸이 안 좋으시면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먼저 코로나19 선별 검사를 꼭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마스크를 잘 착용하셔야 되는데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시면서 찬송을 부르시게 되면 아무래도 좀 비말이 튈 수가 있고요. 예. 마스크 착용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자꾸 이게 벗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호흡이 안 좋거나 이렇게 되면서 벗으시는 경우에는 이 마스크 착용 효과가 반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변 분들도 좀 약간 지적을 좀 해주셔서 네. 교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 지적을 받으신 분도 이제 너무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마스크 착용하시면은 우리가 안전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방역을 잘 지키시고 예배를 지키시면서 방역 효과를 거두신 교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기본을 잘 준수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인도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예.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은 종교 행사를 최근에 하셨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 과정에서 네. 마스크 착용도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한 2월 달에는 한 10,000명 정도 확진자인데 지금은 뉴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40만 명이 넘는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종교 활동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진행하시면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는 어쨌든 11월 집단 감염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방역 당국의 입장부터 들어보시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오는 11월 집단 면역 형성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반드시 달성할 것입니다. 심지어 11월 이전부터 지역사회의 방어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게 할 수 있고 동시에 코로나19 유행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네, 정부 목표 이제 상반기까지 1,300만 명, 그리고 9월까지는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맞춰서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을 반드시 형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잠시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정부 계획대로 지금 보면은 잘 흘러가고 있는데 자칫 접종률이 떨어질 우려나 변수는 없을까요? 예, 저도 지금 그거를 많이 걱정했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엊그저께부터 이제 예방접종 예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접종을 신청하고 있고요. 네. 저 일선에서 의료진들이 굉장히 지금 접종 때문에 네.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로 지금 접종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네. 사이트도 지금 약간 지금 다운됐다 이런 네. 얘기도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호응도는 좀 상당히 있으신 것 같고요. 실제로 예. 그리고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들이 이제 접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르신들에게는 비교적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이 적었다 이런 네. 보고들이 지금 계속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적으로 좀 안심하시고 접종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지 않아도 좀 불안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조금 미리 검사를 좀 하셔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좀 파악하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예방접종 기간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최근에 한 달 반에 수술한 지 한 달보다 안 되셨던 분이 접종이 시간이 됐다고 해서 병원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예. 경우는 저희가 주치의랑 상의를 하셔서 접종을 좀 연기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미리 자신의 건강 상태 지금 당신이 건강하다고 하지만 네. 실제로 저희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예. 확인하시고 아마 대부분 어르신들은 주치의가 계실 테니까 네. 주치의 선생님이 상의하셔서 접종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시고 접종을 진행하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더 나아가서 보면요, 정은경 본부장이 코로나19가 독감처럼 사라지지 않고 매년 거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착화 가능성을 언급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의 백신 접종으로
그칠 게 아니라는 얘기로 들려요. 예, 그건 처음부터 아마 예상됐던 이야기인데요. 이제 네.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RNA 바이러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변이도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백신들이 변이주에 대해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경우는 새로운 백신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지금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된 지가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처음에 임상 실험했던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속 제약회사가 추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또 그 처음에 그 대상했던 환자분들을 모아서 혈액의 항체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좀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항체가 떨어질 경우에는 이제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아마 최근에 일부 제약회사에서 약간 언급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예. 항체가 약간씩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맞는 예방접종들도 나이가 들면서 항체가 소실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예. 여성분들은 혹시 아시겠지만 풍진 바이러스, 풍진 예방주사 같은 경우는 성인기에 다시 한번 맞으라고 이렇게 권장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가 모든 백신들은 계속해서 추적해가지고 검사를 해가지고 항체가 떨어지면 추가 접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예방접종이 우리나라가 다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는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나라들에서 외부에서 유입이 될 경우에는 집단 면역이라기보다는 외부에서 계속 들어오는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저희가 매년 백신을 맞아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고령층 백신 접종 더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65세에서 69세에 대한 백신 접종 예약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일단 절차를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인터넷에서 사용할 줄 아시면 인터넷이 가장 빠른데요. 그렇죠.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네. 아마 자신이 거주하는 구라든지 동까지도 이렇게 검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본인이 자주 다니는 병원이 그 같은 동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어려움이 있는데 잘 검색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 정부 그 콜센터에 전화를 하시면 이제 좀 안내를 해주는데 네.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가까운 그 다니시는 주치 병원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셔도 네. 아마 안내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자녀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조금 더 이게 쉽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대리 예약도 예, 가능하죠. 그리고 예약은 지금 이제 금방 하는 게 아니라 이달 말까지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예. 앞으로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서둘러 살 필요가 없고 내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달 말에 하셔도 됩니다. 접종은 네. 6월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 사전 예약도 가능하고 온라인 좀 어려우시면 집 근처 주민센터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이 예약은 이렇게 했는데 예약자 관리를 또 잘해야 돼요. 우리가 당일 예약하기 접종을 하기로 한 당일에 뭐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당일날 접종을 맞지 않는 사람이 생기면 이른바 노쇼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럼 백신이 폐기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한 방울도 지금 아쉬운데 네, 그런 상황 폐기될 수 있는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약자 관리 좀 더 어떻게 꼼꼼히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예약자뿐만 아니라 대기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는데 네. 대상자가 아니시더라도 네. 대기 명단, 그러니까 50세 그 젊으신 분들도 네. 그 근처에 계시다가 대기 명단에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남는 분량이 있을 경우는 저희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는 분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또 연락이 안 되거나 또 대기분들도 이렇게 오시는데 시간이 걸리시면 이제 폐기되는 분량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또 예약 시간을 좀 다음 날로 미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만약에 오늘 5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모자르니까 다음 날로 연기를 시켜야 되는데 네. 이 과정이 사실은 이제 일선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업무가 많이 가중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이 전화를 드릴 때 국민들께서 좀 이해해 주실 게 다음 날로 미뤘을 때 좀 이렇게 불쾌하시지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장에서의 애로사항도 지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백신을 좀 미루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불안감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이상 반응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는데 현재까지 신고된 거를 보면 한 0.1% 그것도 굉장히 발열이나 근육통 같은 그런 증상들을 많이 보이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을 맞으실 수 있게 자녀분들이 챙겨봐 주시고 또 예약도 진행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약을 할 수 있고 직접 주민센터에 가셔도 할 수 있고 또 자녀들이 대리로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해달라는 당부를 또 해줬습니다. 최근에 말이죠. 근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국 시노팜 이 백신에 대해서 긴급 사용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비서구권 국가에서 개발된 백신 가운데 승인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안전할까요? 라는 궁금증이 제일 많습니다. 사실은 이게 작년부터 이 질문이 제일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중국 백신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돼서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아마 이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약간 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WHO의 승인을 받았는데요. 예. 이게 중국 백신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많이 활용했던 전통적인 방식의 백신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예. 사백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효능이 한 78% 정도 이제 WHO에서 발표를 했는데 네. 이게 저희가 독감 백신을 맞아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그렇게까지 효능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WHO 기준은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워낙 좋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약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부작용 측면에서는 좀 이렇게 한 중간 정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들도 상당히 안전하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접종을 해본 결과는 상당히 좀 다른 느낌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임상 실험과 이 현장에서는 약간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문제는 이제 이게 고령자분들은 좀 빠져 있고 60세 미만에서 18세에서 60세 사이의 환자들만 대상자들만 이게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이런 그 연구에서 약간 한계가 좀 있고 데이터가 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 예방 효과가 아까 78%라고 했는데 네. 현재 이 백신이 우리나라는 아직 안 쓰고 있지만 그 남미라든지 아프리카 제3세계 국가에서 예. 일부 쓰이고 있는데 효능이 발표된 것이 약간 좀 들쭉날쭉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직은 안정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기는 좀 어렵다는 그런 뉘앙스로 들립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백신 수급 문제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 방금 WHO가 긴급 사용을 승인한 이 중국 시노팜 백신뿐만 아니라 러시아 백신이죠. 스푸트니크 V 이것도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런 도입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스푸트니크 V도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는 좀 반신반의했는데 아마 세계 공인의 학회지에서 이게 임상 실험 결과가 나오면서부터 저희가 주목하기 시작했는데요. 예. 이것도 지금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동일한 바이러스 벡터 형식의 백신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세계에서 백신이 지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약간 공급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좀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이제 계약된 물량이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예. 새로운 이 백신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좀 비교적 우리가 검증된 백신들을 아마 7월 이후에는 좀 우리가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이런 네. 측면에서 좀 접근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내년도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죠. 올해는 작년에 올해 물량을 우리가 좀 약간 여유롭게 준비했다가 지금 백신 약간 좀 불안정한 상태인데 예. 우리가 지금 준비할 것은 올해 물량이 아니라 내년도 물량을 이제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미국에서도 추가 접종 문제를 질병관리당국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무엇보다 개인 방역과 위생이 가장 중요한 시기란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혹시라도 몸이 안 좋으시다면 먼저 선별 검사를 받을 걸 권유해 주시고요. 무조건 마스크 착용은 필수라는 얘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와 백신 상황 정리했습니다. 이동훈 내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